한국 지하철에서 미국 남성 2명이 충격을 받은 채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확연히 다른 시스템에 바로 이거야를 외치며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러시아워 시간대 붐비는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이 열차 문에 끼어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모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여성의 가방끈이 팔에 감긴 채로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승무원은 승객들의 절규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요. 빨리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요. 수백 명의 승객들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속도를 높였고 여성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끌려갔습니다. 승강장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은 가까스로 가방을 놓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승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많은 이들이 울먹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단 30분 만에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개선 해시태그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출퇴근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가요?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역무실로 몰려들었지만 역무원들은 CCTV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이미 악취와 노숙자 문제, 고장난 출입문, 끊기는 방송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력 공급 장애로 수백 명의 승객들이 지하철 터널에 40분간 갇혔고 2주 전에는 30년 넘게 방치된 계단이 무너져 8명이 다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곧바로 일면에 뉴욕 지하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CNN, ABC 등 주요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뉴욕 지하철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뉴욕 지하철을 살려라 해시태그가 연일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뉴욕 교통국은 일본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는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뉴욕시는 한 차례 일본의 철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신칸센의 놀라운 정시성과 안전성은 전 세계 철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뉴욕시도 이를 도입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철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철도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지하철의 평균 지연 시간은 0.9분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사고율도 10만 운행당 0.1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특히나 놀라웠습니다. 하루 평균 920만 명이 이용하는 초대형 운송망임에도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했습니다. 일본처럼만 운영된다면 뉴욕 시민들의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결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일본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일본 철도의 우수성을 상세히 분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배워야 할 일본의 철도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쿄 출장을 앞두고 일본 철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뉴욕 지하철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도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세계 최고의 지하철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답은 일본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도쿄의 첫 아침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부야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역사 내부는 미로 그 자체였습니다. 동일한 노선이라도 개찰구 위치가 제각각이었고 한층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 구조 때문에 저는 10분 넘게 길을 헤맸습니다. 지도상으로는 2분 거리인 환승 통로가 실제로는 8분이나 걸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복잡한 구조와 지나치게 좁은 통로 때문이었죠. 실례합니다만
JR선에서 긴자선으로 어떻게 가나요? 영어로 물어보자 영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종이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뭐라고 설명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영무원이 가리키는 경로가 안내 표지판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다른 승객에게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글맵을 켜봤지만 지하철 내부에서는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러시아워가 시작되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영무원들이 승객들을 열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숨쉴 공간조차 없어졌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문에 완전히 밀착된 채 신음소리를 냈지만 영무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협조해주세요. 영무원의 외침과 함께 또 한 번의 강력한 밀어붙임이 시작됐습니다. 제 몸은 반쯤 떠밀려 열차 안으로 들어갔고 팔 하나를 겨우 운에 걸쳐 간신히 버텼습니다. 뒤에서 힘껏 밀어대는 영무원의 손에 등뼈가 휘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승객 몇 명이 열차에서 밀려나와 승강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영무원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음 열차를 기다리라며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의 지하철 시스템이라고? 이런 게 세계 최고의 서비스라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유명한 푸시맨 시스템이었습니다. 99.9%의 정시 운행률 뒤에는 이렇게 승객들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관행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도쿄메트로, JR, 도에이 등 여러 회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일은 마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매번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어야 했고 심지어 일부 구간은 다른 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요금도 도무지 가늠이 안 되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노선마다 요금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얼마가 들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뉴욕은 단일 운영사가 모든 노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의 결제로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일본은 각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승객의 편의는 뒷전이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승객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혼잡도는 200%를 넘었고 움직일 공간은커녕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방은 겨우 발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노약 좌석은 있으나만 하군요. 퇴근길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노약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임산부와 노인들은 장시간 서서 가야 했습니다. 도쿄의 자랑스러운 정시성은 이처럼 승객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역사 내 시설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한 방향으로만 운영되었고 엘리베이터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은 일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5일간의 조사 끝에 저희 팀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시부야 역 플랫폼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 관광객 가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길을 물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대화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도쿄 지하철이요? 서울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죠. 서울은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환승도 쉽고 냉난방도 완벽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일본이 뒤처졌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설명하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고속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환승도 편리하며 역사는 깨끗하고 심지어 냉난방까지 완벽하다니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정답. 그것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서울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길 안내는 물론 실시간 항공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인가요? 연구팀원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입국장에서는 AI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수화물 찾는 곳에는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경우 스카이라이너, 모노레일, JR선 등 여러 옵션이 있었지만 각각의 요금 체계가 달랐고 환승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달랐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까지 가는 길이 직관적이었고 안내 표지판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뉴욕 지하철은 저 표지판 하나만 보고도 배울 게 많겠네요. 한 팀원이 말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 진정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내부는 병원처럼 깨끗했고 좌석은 마치 고급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넓고 편안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서는 숨조차 쉴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편하게 앉아 창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5G 속도가 나옵니다. 팀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속도를 측정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본에서는 겨우 연결되던 인터넷이 여기서는 초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열차 내부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역사 내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승역에 도착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야 했고 심지어 일부 구간은 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몇 개만 타면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니, 개찰구가 없어요? 이거 진짜 되는 겁니까? 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같은 거리라도 노선이 다르면 요금이 다르고 환승할 때마다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뉴욕의 요금 정책보다도 훨씬 간단하군요. 여긴 그냥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네요. 저는 지하철 앱을 켜고 환승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열차의 실시간 위치, 혼잡도, 다음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혼잡도까지 나와요. 도쿄에서는 앱이 많아도 실시간 정보는 없었는데 서울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에서는 매일같이 환승 지옥을 경험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었고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간격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 교통 아닙니까? 팀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본을 칭찬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혁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미래는 여기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제센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 지하철의 스마트 통합 관제센터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담당자는 웃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실제 관제센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제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열차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열차가 멈췄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역무원이 직접 뛰어다니며 방송을 해야 했겠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 내 전광판과 앱을 통해 승객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도착 정보와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승객들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화면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승객들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사고가 나면 최소 30분은 지연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5분 이내에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 속도 좀 보세요. 영상 스트리밍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아요. 여기 공기질 수치 확인해 보세요.
실내 공기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요? 팀원들은 서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은 모든 지하철 노선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회사별로 나뉘어 있지 않았기에 승객들은 한 장의 교통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교통이 아닌 서비스로 접근합니다. 담당자의 이 한마디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고 수유실과 물품 보관소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도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노약 좌석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푸시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기본 요금이 1달러 정도예요. 일본에서는 같은 거리라면 최소 4달러는 나옵니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환승까지 무료라고요? 저희 팀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렇게 낮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니. 뉴욕에서는 매년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것이 기본이었고 일본도 노선별로 요금이 달라 혼란스러웠는데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님, 이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개혁을 위한 보고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확신을 담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곧 뉴욕 교통국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교통국 임원들과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형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고위 임원들이 모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서울 지하철입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시죠? 교통국 재무 담당자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이 벤치마킹할 대상은 일본입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1분 단위로 정확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시성이 뛰어난 시스템이라고요. 운영 담당 부국장도 거들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일본 철도 관계자들과 미팅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갑자기 한국을 말씀하시네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보다 낫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이 스크린에 떴고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특히 비상 대응 시스템을 보여줄 때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열차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시스템이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역사 내 전광판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열차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업데이트되고 지연 상황에 대한 안내 방송이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무원이 수동으로 방송을 해야 했지만 서울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이거 실시간 안내 시스템입니까? 아까 가장 큰 의문을 제기했던 임원이 이번에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방송도 잘 들리지 않는데 서울은 스마트폰으로 개별 안내까지 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영상이었습니다. 대형 관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관제사들은 첨단 시스템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모든 노선의 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임원들은 영상을 보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역사 내 안전관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 스크린도어 실시간 감지, 역사 내 공기질 모니터링까지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첨단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이파이도 5G 수준이라고요? 열차 내부와 역사에서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모니터링한다고요? 환승할 때 개찰구를 또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요? 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통합 환승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처럼 단일 운영 체제를 가진 도시야말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니 도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 담당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비는 일본보다 30% 절감됩니다. 관제센터의 첨단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무원과 관제 인력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건비가 감소합니다. 또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덕분에 사고로 인한 지연 비용도 50% 이상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상세한 비용 분석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초기 5년간은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 시스템이라면 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3시간의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교통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코널리 교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컨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뉴욕의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변화 없이 방치된 낡은 시스템.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뉴욕이 서울을 배우다. 이 문장이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뉴욕의 새로운 역사가 서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뉴욕 교통국이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CNN, ABC 등 주요 언론사들이 맨해튼의 대형 컨퍼런스홀에 모였고 교통국장은 뉴욕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정시성을 중시했지만 뉴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승객 중심의 혁신입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모델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의 시스템에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과거의 방식이 아닌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바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교통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뉴욕 스마트 지하철 프로젝트. 오늘 우리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1단계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의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차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연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2단계는 스크린도어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안전사고가 이제는 달라집니다. 2년 내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승객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는 초고속 와이파이 및 공기질 개선입니다. 뉴욕의 지하철도 5G 시대에 접어듭니다. 서울처럼 모든 승강장과 열차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뉴욕 교통국과 협력해 기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뉴욕을 방문해 핵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의 스마트 지하철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바이,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이제 뉴욕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이제 서울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의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강장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뉴욕 시민들은 지하철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노약자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며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뉴욕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뉴욕의 저력이 만나 세계가 부러워할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